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화그룹의 3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유상증자 폭탄과 김성현, 김동관 경영권 승계를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화그룹이 시장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면서 한화그룹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유상증자 폭탄을 일으킨 그 주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의 방위산업업체, 방산업체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말 잘 나갔죠.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한 전쟁 특수 효과도 상당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난세에 그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많은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거기에 반발 매도, 이식, 차익, 매물이 생기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 재벌 오너들이 이런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좀 반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요인도 된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잘 나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의 엄청난 물량의 유상증자를 선언했습니다. 공시한 것이죠. 3조 6천억이라는 돈은 한국 정시가 생긴 이후로 한꺼번에 하는 유상증자 규모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단군 이래,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뭐냐? 유상증자라는 것은 이것은 돈 받고 주식을 끌어모은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회사가 자본금을 더 키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출자한 돈을 기본 자기 자본금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상증자를 하면 그 출자 자본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거냐 나쁜 것이냐? 이 경제 현상에서는 일방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유상증자의 장점, 회사가 덩치가 커지니까 그 돈으로 회사에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공장도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것은 유상증자의 가장 선기능, 유상증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상증자의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이 증자를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상증자를 할 때는 기존 주주들에게 일단 배정을 합니다. 주주님들이 좀 추가 출자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희생이라고 할까요? 주주들의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주들한테 돈 받아서 회사 키우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돈이 회사를 잘 키워서 나중에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돈이 없는데 왜 갑자기 회사가 기습적으로 유상증자하면 나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유상증자 못하겠다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권이라고 그럽니다. 권리를 그냥 실기해버린다.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린다. 포권이란 말이 사실 더 맞겠죠. 어쨌든 실권이든 포권이든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그 권리가 어디로 가느냐? 시장의 제3자들 또는
기존의 다른 주주들이 그 이익을, 그 기회를 이제 갖습니다. 기회인지, 또는 어떤, 패망의 길인지, 그것은 길고 짧은 것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기존의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다른 사람이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식을 참여하지 못한 기존 주들은 전체 주식 물량은 늘어나는데 자기 물량은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주식 비율이, 자기 소유 비중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최대 주주가 2등, 3등, 좀 자금 여력이 약한 이런 2, 3등 주주들을 배제할, 주주들의 소유권 지분을 박탈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무리한 유상증자를 하는 수가 있죠. 어쨌든 유상증자의 폐해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자금 부담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지분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소유 지분이 희석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회사의 지금 주식의 물량,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 물량이 많이 떨어지면 그것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 이래로 한 번도 부정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손에 수요와 공급의 논리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유상증자의 장점,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이 회사의 투자 자금으로 들어와서 회사가 종전보다도 더 큰 이득,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것은 유상증자의 선기능.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의 마이너스 기능은 뭐냐? 우선 기존 주주들에게 자금 부담, 돈 내놔라. 근데 돈을 낼 수 없으면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그 유상증자 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되니까 실권주가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자금 압박을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유상증자의 두 번째 부작용은 자기가 그 증자에 참여 못하면 자기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그만큼 적어지는, 말빨이 훨씬 더 감축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소액 주주들이나 기존 주주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문제를 다 떠나서라도 결국은 주식회사의 주식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공급 물량에 의해서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대표적으로 유상증자와 반대말은 바로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 감축에 의한 주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상증자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정반대적 어떤 현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유상증자가 득이냐 실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로 끌어모은 돈을, 그것을 가지고 어디 쓰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시설 투자에 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그 시설 투자가 어떤 내역이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설 투자를 했을 경우에 단기간에 수익을 뽑을 수 있는 투자의 효과가 떨어지는 투자도 있고 아니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투자도 있기 때문에 주식 보유의 기간에 따라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시차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끌어모은 자금으로 과연 하고 있는 시설 투자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없는 투자한다면 결국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더 떨어질 거고, 이를테면 EPS라는 주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인데요. 자기 자본이 늘어났는데 회사는 늘어난 것만큼 생산성을 못 올리면 회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회사의 그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회사는 내 이 돈으로, 유상증자하는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애매하게 방위산업시설 투자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 M&A 주식 투자하는데 얼마, 이런 식의 아주 대략의 계획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되는 주주들에게 예의는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는 이게 방위산업의 특성상 주식 그 정자를 해서 그 돈을 어디다 쓴다 일일이 코치코치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끌어들이는 3조 6천억 돈으로 당장 투자하는 돈은 1조 원 조금 남짓인데요. 그 돈이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는지 이것은 현재 공시 자료만으로서는 알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2조 원 내외의 거대한 포션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그 회사 주식도 과연 주가가 오를지, 주식 투자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한화의 주가가 유상증자 발표와 동시에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주주들은 주주의 부담, 주주의 자금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화가 좀 소상히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몇 달 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번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요, 1조 6천억, 1조 좀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 1조 정확하게 3천억이네요. 1조 3천억 원의 돈을 가지고 한화 오션에 출자를 했는데요.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자,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위산업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자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뭐 그런 관점에서, 자, 그때 정말로 투자가 절박했더라면 그 1조 3천억 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에 투자하면 됐을 텐데, 그것은 투자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외도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해 놓고 이제 와서 또 3조 6천억을 주주로부터 걷어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대목도 예의가 아니다. 뭐 그런 점에서 당장에 바로 연전에 1조 3천억 투자 금액도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썼던 것으로 봐서 이번에 조달해가는 3조 6천억도 그렇게 효과적인 시설 투자에 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면에서 시장에 불안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대폭락을 했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계열사인 뭐 주식회사 하나를 비롯한 많은 한화의 여러 이 친구, 그러니까 이 동료 회사들, 자매, 형제 회사들 주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주주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 유상증자 폭탄 매물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느냐. 그야말로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유상증자 폭탄과 김승현, 김동관, 또 김동선, 김동원 이 부자들의 경영권 승계 스토리,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